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영상을 진행할 최선미입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 온도나 매개체를 통해서 각종 질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계절별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에 발생하는 사고와 그에 대한 예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빙기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그때 얼음이 녹아서 풀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보통 매년 2월에서 4월 전후로 보고 있으며 기상 상황이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빙기가 왜 위험할까요?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일명 배부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후 해빙기가 되면 얼어있던 토양이 융해되어 침하되기도 하는데 이때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이나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빙기가 발생하는 주요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빙기에는 아직 땅이 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진 산에서 작업을 위해 올라가다가 얼음에 미끄러지는 사고나 눈에 덮여있는 얼음을 보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견관절 회전근 힘줄이 파열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고로는 첫 번째, 절, 성, 토사면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서 붕괴되는 사고입니다. 두 번째로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사고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이란 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구조물입니다. 굴착배면 지면이 동결 융해되면서 토압과 수압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흙막이 지보공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푸집 동발이 붕괴 사고입니다. 동결 지반이 융해되면서 지반이 침하되고 이로 인해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작업을 위해 경사진 산에 올라갔다가 얼음에 미끄러지는 사고나 산악지형의 바위 틈, 바위 능선 아래에서의 낙석, 낙빅 등의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빙기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사가 가파른 곳에는 중장비 등 장비 투입을 금지하며 근로자가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식근,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미리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산마루 측구 또는 도수로 등의 배수로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사면의 경사도 및 지하 수위 측정 등 사면 계측을 실시하고 절, 토사는 토질의 형상, 지층 분포, 전리나 단층 같은 불연속면 방향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동절기에 작업을 중단하였던 터널 공사의 경우 낙석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암괴의 탈락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사고 예방 수칙입니다. 작업 재개 전 다음 4가지 사항의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점검반을 구성하여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이나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계측 결과 분석을 통한 토압의 증가 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셋째,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는 용수 부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넷째, 굴착 작업 전 작업 장소나 주변 집안에 대하여 균열이나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확인 또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에 굴착토사나 자재 등의 중량물을 경사면이나
흑막이 상부에 적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 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푸집 동바리 붕괴 사고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한기에 시공되어 동결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구조물로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거푸집 동바리 조립 등으로 하중을 가할 경우에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강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에는 구조 검토 및 조립도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경험에 의해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립도에 명시된 동바리, 멍의 부재의 재질, 단면의 규격이나 설치 간격, 그리고 이음 반복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바리 높이가 3.5m 이상일 때에는 양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직교 설치해야 합니다. 파이프 서포트 철근핀을 사용해선 안 되고 전용 핀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제 하중이 집안 저면까지 충격 방향으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직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단이 아닌 경사 구간의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할 때에는 유의하고 받침철물 쐐기 보강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립이나 해체 작업 시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지휘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작업 시에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공사장 주변에 있는 도로나 건축물, 옹벽이나 축대 등에는 집안 침하로 인한 균열, 기울어짐, 무너질 위험 같은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고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수로의 경우 토사나 퇴적 등으로 인해 막혀 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이란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온에 장시간 노출돼서 체온이 상승할 경우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이 손실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건강 장애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폭염특보 발령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폭염주의보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됩니다. 폭염경보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증상인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발열 등이 일어났을 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온열 질환은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탈수증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열사병의 경우 체온이 40도 이상이고 땀이 나지 않아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가 주요 특징입니다. 중추신경장애로 헛소리를 하거나 혼수 상태,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한이나 평소보다 빠른 심박수를 보이는 빈맥이나 얕고 빠른 호흡인 빈호흡, 저혈압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사병이라고 불리는 열탈진의 경우에는 열사병과 달리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차고 젖은 피부가 특징입니다.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를 느끼고 창백해집니다. 근육 경련이나 구역질, 구토, 혼미,
어지럼증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열 경련은 땀을 많이 흘리는 상태에서 수분만을 보충할 때 체내 염분 부족으로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육의 경련과 통증은 주로 팔, 다리, 복부 등에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탈수증이란 고온의 환경에서 땀을 흘리거나 심한 설사나 구토 등이 원인이 되어 수분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갈증이나 입안의 건조함을 느끼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피로감을 느끼거나 두통 등이 발생하며 의식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열 질환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여름 건설 현장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작업자에게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작업자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실시했고 오후 4시쯤 파라솔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던 도중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설치된 파라솔의 그늘 면적이 협소했고 의자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아 5개 작업장의 휴식 공간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이 적절히 부여되지 않은 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은 파라솔보다는 충분한 그늘 면적을 가진 그늘 텐트를 설치하고 의자나 돗자리, 시원한 물 등 비품을 충분히 비치해서 휴식 시간에 근로자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작업 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 시 매시간 10분 휴식,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매시간 15분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5개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오전 5시부터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에게 일어난 사고인데요. 작업자는 40분 풀베기 후 그 자리에서 20분 휴식하는 작업을 4시간 실시한 후 오전 시에 식사 겸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후 작업을 재개했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작업자가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를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응급 조치를 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5개 작업장 휴식 공간으로는 부적절한 햇볕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은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는 점, 또 더위를 식힐 만한 비품 구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햇볕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늘진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시원한 물이나 의자, 돗자리 등 휴식을 위한 적절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종별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과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리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더운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열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얼음 조끼나 수냉복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작업 중에 수시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열을 식히고 물수건으로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적셔서 냉각시켜야 합니다. 소량씩 자주 소금물을 마시고 평소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작업장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용해로 작업장의 경우에는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열복이나 방열 장갑 등을 착용하고 선풍기, 에어컨 등을 가동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 수시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열을 식히고 물수건으로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적셔서 냉각시켜야 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짧은 낮잠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외부 작업이나 외출은 가급적 삼가고 평소에 유산소 및 근력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농업이나 축산업 근로자의 경우 탈수증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우선 작업 중에 수시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열을 식히고 물수건으로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적셔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소량씩 자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되도록 외부 작업 시간을 줄이고 평소에 충분한 수면과 음주 및 흡연을 금하는 등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자주 물이나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 등을 마셔야 합니다. 아이스박스나 보냉 물통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상시 제공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구조물 또는 그늘막 등을 활용한 그늘을 제공되어야 합니다.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며 쉴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휴식 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요 증상 발현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빠른 호흡이나 맥박, 두통, 경련, 반응이 없거나 느린 경우, 쓰러짐 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리고 옆구리를 꼬집어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과를 관찰합니다. 증상이 개선이 된 경우에도 건강 사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귀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면 다양한 발열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철 자주 발생하는 발열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열 질환이란 야외 활동을 할 때 다양한 매개체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증상으로 열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야외 조경 작업을 하러 간 작업 중 발생한 사례입니다. 작업자 B씨는 야외 작업이라 팔토시를 착용했고 작업자 A씨는 팔토시가 찢어졌다며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는 벌레를 방지 위해 벌레 퇴치제를 뿌리는 등 사전에 예방을 했고 A씨는 유난이라며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었고 작업 중 휴식 시간에 작업자 A씨는 진드기를 피해 돗자리에서 쉬라는 작업자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그냥 흙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작업이 계속되던 중 작업자 A씨는 진드기로 인해 몸에 이상을 느꼈고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주요 발열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열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매개체로는 진드기와 설치류가 있습니다. 먼저 진드기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쯔쯔가무시증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쯔쯔가무시균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게 물려서 감염이 됩니다.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가피 형성, 발진, 발열, 오한, 두통, 구토, 기침 등이 있습니다.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드기로 인한 두 번째 질병으로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감염된 작은 소피참 진드기 등에 물려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발열성 질환입니다.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 많이 발생하고요. 38도 정도의 고열이 생기고 오심이나 구토, 설사, 식욕부진, 혈뇨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4일에서 1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다음으로는 설치류가 매개로 발병이 되는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증후군 출혈열이 있습니다. 한탄 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인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등출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감염이 됩니다. 이 질병의 경우 연중 발생이 가능하나 대부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염된 설치류의 타액, 소변, 분변 등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건조되어 먼지 등과 함께 호흡기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면 발열, 출혈 소견, 신부전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2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게 됩니다. 설치류로 인한 두 번째 감염병은 렙토스피라증입니다. 렙토스피라균 감염에 의한 발열성 질환으로 설치류, 소, 돼지, 개 등이 주 매개체이고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이나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난 부위, 점막을 통해 감염이 됩니다. 주로 9월에서 11월에 주로 발생되며 감기 증상이나 중증의 황달, 신부전, 출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잠복기는 5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진드기가 매개가 되는 감염병인 쯔쯔가 무시증이나 중증혈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드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드기 기피제를 작업복에 도포하는 것도 예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작업 중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 시에는 풀밭에 눕지 말고 돗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풀밭에다가 용변을 보는 행위 또한 위험합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몸에 물린 상처나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에 입었던 작업복은 귀가 즉시 털고 세탁해야 하며 사용한 돗자리도 세척해서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만약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진료해 보아야 합니다. 설치류가 주 매개체가 되는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 대책으로는 작업 전 쥐나 쥐의 배설물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만일 야외 작업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 예방 접촉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는 쥐 서식지인 산이나 풀밭 등에 눕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이 끝난 후 귀가 시에 작업복을 즉시 세탁하고 샤워해야 합니다. 발열이나 출혈 등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렙토스피라증을 예방하려면 고여있는 물같이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 방수 처리가 된 작업복과 고무장갑, 장화 등을 해서 예방하여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오염된 물에 닿은 손이나 음식, 의복 등은 입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작업이 끝난 후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이 씻고 피부 상처 부위는 방수밴드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기 증상이나 발열 등의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진료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이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와 마찬가지로 날이 추워지면 그 정도에 따라 한파특보를 발표합니다. 먼저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한파경보의 경우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합니다.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의 한랭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파가 발생했을 때 위험 수준별로 대응하는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 수준은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4단계 공통사항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옥외 작업 시 작업 장소 가까이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작업복으로 모자, 두건, 마스크, 보온과 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과 신발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에 보온 용품으로 손난로와 핫팩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계획 시에 추운 시간대에 휴식 시간이 배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작업자의 경우 작업 시작 전에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부상 방지를 위해 스트레칭 등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제 각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수준에서는 따뜻한 시간대에 작업을 위한 주간, 일간 작업 계획과 휴식 시간 배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인 작업은 좋지 않으므로 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옥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의 종류와 인지, 예방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들 중 한랭질환에 약한 고혈압, 뇌심혈관 질환자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 수준입니다. 관심 수준 대응 요령에 더불어 다음 사항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등 한랭 질환에 취약한 옥외 작업자나 중작업을 수행하는 옥외 작업자에게는 휴식 시간을 추가로 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상대방의 한랭 질환 경고 증상을 관찰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작업 중 심한 떨림이나 따끔거림, 한랭질환 경고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중지하고 따뜻한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 수준입니다. 주의 수준처럼 작업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상대방의 한랭질환 경고 증상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 심한 떨림이나 따끔거림 등의 한랭질환 경고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중지하고 따뜻한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이 경고 수준에서는 가급적 추운 시간대에 휴식 시간을 배정하고 평소보다 더 자주, 더 길게 휴식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랭질환 취약자 중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가급적 옥외 작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수준입니다. 주의 수준이나 경고 수준처럼 작업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상대방의 한랭질환 경고 증상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 중 심한 떨림이나 따끔거림 등의 한랭질환 경고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중지하고
따뜻한 곳에서 쉬어야 하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이 위험 수준에서는 추운 시간대에 가급적 옥외 작업을 제한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게 될 때에는 휴식 시간을 충분히 배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랭질환 치역자나 중작업 수행 작업자의 경우 재난과 안전, 긴급조치 외에 옥외 작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한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한랭질환별로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체온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체온증은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벼운 저체온증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벼운 저체온증 상태에서는 떨림, 오한이나 운동장애, 그리고 입술과 손가락이 푸른색을 띱니다. 두 번째, 중등도의 저체온증에서는 정신적 장애나 혼란이 오기도 하고 의사결정 장애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박동이나 호흡량이 줄어듭니다. 심각한 저체온증이 오는 경우에는 무의식 상태가 되거나 떨림이 없어집니다. 심박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아주 약하고 호흡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저체온증의 응급조치 요령으로는 우선 질환자를 휴게시설로 조심히 옮기고 가볍게 깨워보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거칠게 옮길 경우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손이나 발 같은 사진은 제외하고 목과 가슴, 복부, 사타구니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몸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주고 필요시에는 안전한 가열 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따뜻하고 달짝지근한 음료를 제공해주면 좋습니다. 호흡을 잘 관찰하고 필요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호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이 없거나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면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의료시설로 조심히 이송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상의 경우 피부의 민감도가 증가하고 따끔따끔한 느낌의 증상이 있습니다. 핏기가 없어서 밀랍색깔처럼 하얀 피부가 특징이며 마비가 된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 피부가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에는 몸 전체와 함께 동상 부위를 점진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동상 부위를 절대 문질러서는 안 되며 물집이 있는 경우 터지지 않도록 살균 거즈를 묻혀 관리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호족은 발을 오랜 시간에 걸쳐 축축하고 차가운 상태에 노출함으로써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풀어 오르고 무감각해지며 물집이 생기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때는 예방을 위해서 신발과 젖은 양발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습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건조시켜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절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절별에 맞는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작업 전 모든 근로자의 개인 질환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로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과 그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질병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 또한 사고 없이 보다 안전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